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워티 한번 볼 텐데 일단 5% 하락 중입니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무엇보다 오늘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그쵸?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포스코 퓨처엠 한 3%대 강세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LNF 같은 경우에는 7%대 강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이야기를 드리면서 왜 LNF도 그렇고 이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다른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냐면 양극재 업체들이 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의 주가가 이제는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가가 움직이기 위해서는 무조건 앞에 좋을 부분이 있어야 돼요. 즉 가격이 먼저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갔을 때 실적이 뒤에서 따라 올라와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앞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실적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자, 리튬 가격을 예로 들어서 보면 리튬 가격이 20년, 21년도에 큰 폭으로 치솟았죠.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영향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원자재 시장은요, 원래 투기성 자본이 많이 들어왔다 나갔다 합니다. 근데 인플레이션이라는 부분을 앞세워서 투기성 자본이 들어온 거예요. 자, 그럼 반대로 지금은 리튬 가격이 폭락을 했죠. 그쵸? 그러면 이게 폭락해서 아예 그냥 뭐 끝날까요? 아닙니다. 원자재 가격은요, 기본적인 가격대를 형성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극재를 만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전구체가 필요하고요. 여기다가 리튬을 더하면 돼요.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유가를 한번 볼게요. 유가는 마이너스 유가를 간 적도 있고요. 그리고 쭉 올라가서 120불, 150불까지 올라간 적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유가는요, 어느 정도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을까요? 자, 보시면, 자, 75불입니다. 그쵸? 월봉으로 이 장기 차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마이너스 40불까지 내려갔었던 게 2020년도입니다. 쭉 늘려서 보면 대략 거의 한 20년 정도의 기간을 보면요. 60불 전후에서 경기가 좋을 때 나쁠 때가 갈라지죠. 자, 그러면 60불을 기준해서 어차피 유가는 등락을 계속해서 보이는 겁니다. 리튬도 앞으로 이렇게 될 거예요. 왜? 원자재니까. 그리고 이것도 유가처럼 에너지 쪽하고 연관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그냥 뚜렷하게 나와 있는 미래잖아요. 그쵸?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극재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대응하기 위해서 에코프로 기준에서요. 올해 기준에서 17만 톤 정도의 생산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27년도까지 71만 톤으로 늘어납니다. 이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에코프로에서 오피셜하게 발표를 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그쵸? 에코프로를 지금 봤을 때 지금 가격은 어떨까요? 3분기 실적 안 좋아,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실적 맞아요. 올해는 좋지 않습니다. 근데 리튬 가격 때문이에요. 리튬 가격이 평균치를 유지를 하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양극재 업체들의 마진율은 7% 전후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그쵸? 이거보다 좋을 때도 있고 이거보다 낮을 때도 있어요. 평균치를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 그랬을 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실적은 그쵸? 에코프로 BM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의 지금 주가가 비싸냐? 자, 밸류에이션 분석을 한다. 그러면 비싼 게 맞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28조, 대략 한 30조 정도 되죠. 실적 한번 봅니다. 그러면 자, 에코프로 BM 쭉 해가지고 보면요. 지금 실적을 보면 올해 예상치가 3,200억, 3분기까지 따지잖아요. 1분기에 1,070억, 2분기에 1,147억, 3분기에 450억까지 낮아졌고 4분기에 조금 회복은 하기는 하지만 1,000억대를 아직 못 갔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상치가 3,200억이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는 아직 확정치가 아니니까 이거 빼고요. 3,800억을 넣어서 계산을 해본다고 하더라도 PER 기준에서 100배 가까이 나옵니다. 자, 그럼 그냥 간단한 겁니다. 그렇죠? 한 70배에서 80배 정도 나오는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그냥 70배나 100배나 그렇죠? 어차피 비싼 건 매한가지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에코프로 BM의 PER은 그쵸? 낮아졌을 때 70배 정도 된다. 그리고 높아졌을 때는 100배 이상 된다. 자, 테슬라를 한번 볼게요.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얼마일까요? 자, 이 내용 보시면 테슬라의 시가총액은요 8,157억 불입니다. 그쵸? 대략 1,000조 원 정도 되죠. 그쵸? 이익 대비해서 본다면요 82배가 나옵니다. 그쵸? 자, 미국 시장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그게 아니라 시장이 인정해주는 평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PER 기준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테슬라도 비싼 주식이에요. 근데 고가 대비 얼마나 빠졌죠? 3년치 볼까요?
보세요. 400불 가까운 주가에서 100불까지 빠졌다가 지금 몇이에요? 230불에 와 있다. 즉 지금은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여기는 높은 가격, 여기는 낮은 가격, 여기는 그냥 평균 가격입니다. 이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이에요. 밸류에이션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을 내가 그냥 보면 된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58만 원 비싸고요. 18만 원도 비쌉니다. 28만 원도 비싸요. 근데 이런 밸류에이션 방법으로는 지금 주식시장에서 절대 수익을 볼 수 없다. 하지만 시장의 평가치를 이해를 했을 때,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가격대를 이해를 했을 때 그때부터 수익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러면 에코프로 머티 같은 경우에는 어떨까요? 비싸요. 비싼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평가치를 봤을 때 50% 정도의 평가는 받아야 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지금 시가총액은 11조까지 내려왔습니다. 빠져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하락폭이 나오면서 그 상승폭이 나온 것에 대한 조정 구간에 들어와 있을 뿐이고요. 에코프로 BM은 그쵸,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게 이미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 기준에서 58만 원의 가격이 지금 나와 있는 22만 원 정도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BM은 여기서 44조를 추가해야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더해서 우리가 봤을 때 한 가지 내용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게 뭐예요? 에코프로 머티가 이제는 더 싸지고 있다. 뭐에 비해서?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그리고 양극재 업체들은 바닥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데 LNF도 오늘 7%대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에도 3%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죠? 지금 공매도들의 마지막 발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구간을 매수 구간으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얼마에 매수해야 되는지 가격대가 중요하고요. 이 가격을 토대로 내가 보유 전략, 그렇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만, 한 가지 내용, 연결을 시켜야만 내가 2주 안에 그렇죠, 수익으로 전환시키고 심리를 안정시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가격대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겠죠. 왜? 주가는 가격이 먼저 반영을 하니까. 자, 그래서 이 가격을 제가 지금부터 이야기를 드릴 텐데,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강프로 소통방에서 진행하고 있는 연말 이벤트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강프로 소통방은 특징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료로 진행한다. 두 번째, 신고가 매매만 진행한다.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제가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HLB 같은 종목을 집중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 이건 둘 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이오를 포함해서 반도체 종목을 집중하고 있는 이유, 그렇죠, 다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2차전지 관련주들도요, 아무거나 매수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그렇죠, 에코프로 머티에 집중을 해야 되고, 즉 에코프로 BM 가격대를 대비해서 에코프로 머티를 봤을 때 내가 사는 즉시 바로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2주 안에 전환시킬 수 있는 가격대를 내가 잡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이 되는 게 신고가 매매입니다. 자, 매매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12월 26일이죠. AD 테크놀로지가 있고요. 정확하게 8시 53분, 그렇죠, 장 시작 전에 진행한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AD 테크놀로지. 자, 내용 보면요, 오늘도 1.8% 강세 중에 있고요.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종가 8% 그리고 고가 13%까지 상승폭을 키우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왜 장 시작 전에 종목 공략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발생할까요? 신고가 종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은요,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 그러면 AD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나빠요. 올해 적자예요. 근데 왜 주가는 신고가 구간에 있고 추가적으로 시세를 계속 낼까요? 그렇죠? 신고가가, 즉 가격이 먼저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쭉 올려서 보면, 자, 12월 22일 지난 금요일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시노펙스, 테크윙, 그렇죠? 테크윙은 마이크론하고 연관이 되어 있고요. 왜? 마이크론의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이미 신고가를 달성해서 주가가 좋은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을까요? 그렇죠? 이유는 한 가지다. 무조건 가격이 먼저 반영해서 그렇고요. 특히나 레고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요, 보세요. 오늘도 8% 강세, 어저께도 그렇죠, 10% 강세, 장중에는 24%까지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진행하는, 즉 소통방에서 진행하는 종목은 모두 스윙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22일 날 저 시가 8시 54분 이때 진행을 한 거예요. 22일 날, 그쵸, 49,700원에 체결이 된다. 근데 지금 고가 얼마예요? 65,500원이다. 자, 왜 적자 기업이 이렇게 신고가를 갈 수 있을까요? 주가는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주도주가 되는 과정에는 무조건 그 전 단계인 신고가를 보내는 과정이 있고요.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지만 내가 주식시장에서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자, 그래서 내가 주도주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그쵸? 가격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으로 이번 기회에 들어오시면 되고 무료로 진행을 하지만 한 가지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제가 소통방 링크를 보내드릴 수 있게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여라고 문자를 받는 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보낼 곳이 있어야 되고 종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쵸? 무분별하게 너무 많은 분들이 들어오면 그쵸? 종목 이 나가는데 조금 제약이 생길 수 있어서 제가 딱 연말 이벤트로 1000분까지만 입장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그러면 그쵸 신고가를 찾을 수 있는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이 신고가 종목을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 계좌를 어떤 식으로 꾸려가야 될지 그쵸 이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을 이 두 가지를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쵸? 이 내용도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하지만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수익 모델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에코프로 머티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머티. 자, 오늘 6%, 7% 이렇게까지 하락폭을 키우는데 이제 22평선이 아래 있죠. 지지받을 겁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걸릴 수 있다. 그리고 기본이 되는 건 에코프로 BM이다. 즉 올라간다. 근데 내가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기본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는 게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올라간 이후에 무조건 실적이 뒤따라 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에코프로 BM이 먼저 오고 그 뒤로는 에코프로 머티가 따라올 거예요. 그리고 평가치가 50% 정도 평가를 받는 게 맞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봤을 때 에코프로 BM의 평가치는 28조 원. 근데 에코프로 머티는 지금 현재 가격 기준에서 11조 2,800억. 그쵸? 50%가 채 되지 않는다. 그쵸? 이게 만약에 하락폭이 나오면 나올수록 내가 얻을 수 있는 수익의 폭이 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집중해서 가격대를 체크를 하고 내가 2주 안에 수익을 전환시킬 수 있는 보유 전략으로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그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입니다. 기본적으로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제가 가격대에 대한 전략을 그쵸? 그리고 2주 동안 보유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를 해놓은 거고요. 무엇보다 20페이지에 걸쳐서 내용을 준비를 해놨습니다. 이 내용을요.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한 2시간 정도를 이야기를 해야 되고 편집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요렇게 그쵸 연말이고 이제 내일하고 모레 하면 장이 다 끝나죠. 자, 그래서 제가 요런 식으로 딱 준비를 해놓고 공부할 수 있게 준비를 해놓은 거니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을 기준한 머티리얼즈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 구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연말 그리고 연초 이제 1월 효과 옵니다. 지금 시작 굉장히 좋아요. 어떤 종목을 잡는지에 따라서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폭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 어떤 종목 그리고 어떤 식으로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을 제가 지금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 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